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 외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외전을 하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저는 쿱니다. 네, 저는 그냥 진아입니다. 뺏어갔어. 큰일 났다. 오늘만. 이번만.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그냥까지 뺐어. 저는 뉴비 은비입니다. 뉴비 은비 애비. 와. 근데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라 뉴비가 이제 맞아. 아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어디까지가 피드백이고 어디까지가 간섭인지에 대해서 간섭과 피드백?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섭과 피드백. 네. 다 간섭 아닌가? 네, 근데 원하는 간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간섭, 그렇죠. 인터벤션, 인터셉트 뭐 등등이 이제 끼어드는 거잖아요. 끼어드는 건데 끼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게 끼어들어야 되는데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끼어듦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보지 싶거나 효과가 없거나 뭐 아니면 간섭받는 느낌이 드는 일들이 발생하네요. 네. 그죠? 네. 잘 끼어들고 있나요? 네, 이거 많은 리더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피드백. 네, 맞아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어떻게 성장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네, 모두가 사실 바랄 것 같아요. 이게 성장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지길. 근데 실제는 사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사실 뭐 굉장히 커다란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조직 개발에서의 이제 진단 결과 피드백 하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피드백을 지금 다뤄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미드 매니저이신 분인데 뭐 지점장 또 미드 매니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요즘 읍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읍소. 피드백은커녕 읍소한다. 뭔가 제발 좀 해주세요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드백이니까 뒤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되돌려주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어떤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나온 결과에 대하여 따지는 게 피드백인 거죠. 앞을 보고 뭐 비전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거나 또는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거론하는 걸 이제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겠죠. 근데 왜 그게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왜 그게 간섭처럼 느껴질까요?입니다. 많은 뭐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즘 또 꼰대라는 단어가 되게 키워드잖아요. 네. 저는 사실 언어가 주는 힘이 좀 세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무슨 충 이런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설명충, 뭐 진지충 막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생기고 나서 되게 진솔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뭐 설명충이라는 단어가 생긴 후부터 되게 설명을 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꼰대라는 단어도 되게 MZ 세대와 대립되는 말로 되게 핫 키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주변을 봐도 되게 내가 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말도 안 한다 이렇게 두려움이 좀 되게 그렇죠. 예전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 질문은 그런 것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간섭받고 있다라고 느낄 상황은 어떤 때일까를 탐색해보자는 거죠. 나는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 되게 피드백을 원하는
게 많거든요. 나 성장하고 싶어요. 저 좀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공존하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면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 라고 못마땅해 하는 거죠. 뭘까? 어떤 것이 못마땅한 걸까를 한번 먼저 얘기해 보자는 거죠. 저는 제 경험으로는 2번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장 피드백으로 잘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고 간섭이나 혹은 불편했던 적 2개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불편했던 적은 좀 신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신뢰. 네. 뭐 같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은 그런 상황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저분이 정말 나를 성장시켜주고 싶으신 분인지 이걸 평상시에 사실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 저항 다룰 때 나왔던 건데 평가하지 말자. 네, 그냥 디스크립션. 심판을 받는 것 네, 같은 느낌. 네. 근데 자기가 평가를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네,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저는 피드백 말고 피드포워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과에 대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뭔가 포워드 쪽인 피드백을 받았다면은 조금 더 그 결과에 대해서 듣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다양해가지고 또 간섭으로 느껴지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지 않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런 원하지 않는 것에 좀 예시, 종류, example? 성장 욕구가 있다는 가정 하에 피드백을 받을 때 뭐 감정적인 요소가 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든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든지 약간 그런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맞아요. 그럴 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애비는 혹시 피드백이 아니라 뭔가 간섭받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친구 사례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걸 MBTI랑 엮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F랑 T 약간 필링과 띵킹이 반반 정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F인 친구랑 T인 친구가 저한테 뭔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라서 2개 다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예를 들면 F인 친구들은 좀 더 감정적인 뭔가 위로의 방향으로 저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좀 T인 친구들은 좀 더 직설적인 워딩을 갖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거를 뭔가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좀 듣는다면 이게 간섭이 아니라 나를 위한 조언이고 좀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2가지 되게 포인트겠네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2가지인데 하나는 피드백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간섭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피드백,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게 방법에서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냐 듣는 사람의 문제냐가 하나가 있어요. 그 2가지 2번째 이슈를 이야기해 준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제를 조엘이 얘기해 줬는데 성장을 원한다는 전제하에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완전 간섭이죠. 성장 원하지 않는데 자꾸 뭘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일 잘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간섭이죠. 그죠? 피드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이제 풀어본다면 뭐냐면 사전에 합의되어야 된다예요. 사전에. 일단 목표가 있어야만 피드백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해놓은 목표가 우선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목적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자. 그러면 목표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이라는 것과 시간,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났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대화가 피드백이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해놓고 뭐 왜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왜 다른 걸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피드백이 아니라 간섭인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우선 전제 조건은 목적 또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술적 의미에서의 피드백의 정의는 뭐냐면 그 기대하는 바, 목적,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현재 상태의 차이. 갭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아는 저와 뭐 뭔가 시간 약속을 했으면 우리 만나기로 했으면 그걸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둘이 합의를 했다고 쳐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진아가 어겼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피드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진아는 저와 약속한 것 중에 3번 정도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립션이죠. 그래서 당신은 참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내가 저지먼트한 거고요. 한 달, 1년 동안 3번의 그 지연이 있었다. 늦게 지각을 3번 정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립션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정보의 교환, 이게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의 다음에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약속을 했었으면 더 좋은 거죠. 그죠? 위반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그러면 나는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내가 A 이상을 줄 수가 없다. 뭐 성과평가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뭐 어떤 실적을 여기까지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인센티브를 어디 이상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도 얻을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그 피드백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중간 피드백을 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번에 인센티브를 잘 받지 못하겠네. 그러면 그 정보가 이제 나한테 완벽하게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저지먼트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정말 기술적으로 아까 디스크립티브하게 그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물어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개선되어 갈까? 뭐 혹시 뭐 방법이 있으면 말해봅시다. 뭐 이런 대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같이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마 간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되게 지름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흔히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건 기본이지 이것 때문에.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간섭처럼 느껴지고 부당하게 느껴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기본이지라고 하게 생각되는 게 있긴 있죠. 뭐 그런 게 상식이라거나 뭐 기본적인 공정함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건 말하지 않았어도 합의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상대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잘해줘야 되느냐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있어서 나는 잘 해주거나 못 해주거나 내가 잘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 해줄 때는 내가 가능한 한 좋은 방법을 써서 해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학습자, 자기를 성장하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피드백 방식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이 험담이 됐든 좋은 말이 됐든 칭찬이 됐든 어떤 것이라도 나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는 것이든 뭐 비난을 하는 것이든 그것은 다 내가 금과 옥조로 삼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상대가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 따위를 뭐하러 제한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상대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해줄 때는 그 얘기에 맞춰서 잘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듣고 보니까 약간 그 앞단의 합의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실제는 그게 되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선 피드백을 해야 되지만 합의를 하는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고 또는 그거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나 리더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합의된 방식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없을 수 있고 또 리더도 내가 어떤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고민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앞단에 뭔가 그런 것들이 먼저 잘 정립이 되고 또 온라인이 되어야지 피드백이 정말 성장 피드백으로 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피드백을 주는 사람, 뭐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뭐 리더 또는 네. 사수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부여가 되니까 네. 왜 그러냐면 구성원 육성도 리더의 중요한 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구성원 육성을 무엇으로 할 거냐? 피드백은 정말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관계가 생겼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에비와 진아의 관계가 생겼을 때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 개선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라고 네. 나도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게 리버스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내 방식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조금씩 룰이 이제 어떤 규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느닷없는 피드백이 간섭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시기, 횟수,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도 조금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거나 또는 회사라면 이제 그걸 주기적으로 정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정해놓으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 막 의무처럼 느껴지고 지금 뭐 굳이 피드백할 사안이 없는데도 또 꼭 해야 되고 이런 또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회사에서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항상 이제 피드백 받는 사람이 좀 느닷없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팔러시로 정해놓거나 아니면 리더하고 멤버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자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을 때 하자거나 이런 식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네, 느닷없는 것도 간섭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약간 저희 지난번에 했던 그런 피드백 저항에서 어쨌든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항이 잠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당장은 좀 어이없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또 성장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 리버스 피드백도 그렇고 당장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뭔가 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잠깐 저항의 단계고 이게 또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노력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뭐 그거에 열려 있는 사람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반대가 고정 마인드셋이고 일단 성장하고 싶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뭐 10년, 20년이 누적이 되면 이제 커다란 차이가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나는 자연인으로 사는 게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에게 가서 피드백을 하고 하는 건 어떤 것도 간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도 다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네. 피드백을 잘 봅시다. 잘 받읍시다. 네. 잘 받고 잘 주고. 주고받고. 네, 네,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피드백이 간섭으로 느껴질 경우에는 서로 합의된 목표치가 없거나 네. 아니면은 느닷없는 간섭일 때 그 두 가지 경우일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잠깐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서로 그 저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심리적 안정감도 또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